모기는 자꾸 자면 되는데 이거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약도 함부로 뿌릴 수가 없는 게 지금殺虫제 막 뿌려봐야 내성도 있고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고 불안합니까?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얼마 전에 파리에서 빈대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대구에 이어서 서울까지 지금 빈대 출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저는 빈대를 보기도 했고 물려도 봤어요. 오래전이죠. 70년대인데요. 아마 그 당시에 초등학교 시절 보낸 분들은 빈대를 보고 물려온 분들 많을 겁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요, 밤에 불을 딱 켜면 얘네들이 슉 하는 게 진짜 보여요. 자, 그런데 이 없어졌던 빈대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 빈대에 관한 모든 것, 빈대의 생물학적 특성,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다시 빈대가 이렇게 출몰하게 됐을까에 관한 얘기를 한번 생물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빈대는 척추동물, 온혈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생긴 게 말 그대로 빈대, 동글납작해요. 머리 정말 작습니다. 오죽하면은 빈대도 낯짝이 있다, 그런 속담이 있겠어요. 말도 안 되게 염치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을 나무라는 그런 말이죠. 동글납작한데 다 크면 몸의 길이가 한 5mm 정도 돼요. 수컷보다는 암컷이 조금 더 크고 좀 더 동글납작해요. 현재까지 보고된 빈대는 한 90여 종 되는데요. 이 가운데 사람을 무는 거는 극히 일부예요. 특히 두 종이 문제가 돼요. 한 종은 보통 위도 30도 아래쪽에 살아요. 열대에 산다는 거죠. 열대성 빈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종이 이제 이 위도 위에 사는,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빈대입니다. 두 빈대를 전문가가 아니면 이제 겉모양 보고 구별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되는 이 녀석, 이 빈대의 학명이 시맥스 렉투라리우스예요. 시맥스라는 뜻은 라틴어로 벌레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고요. 렉투라리우스는 침대를 타는 말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옮기면 침대 벌레가 되잖아요. 실제로 영어로 베드버그입니다. 되게 흥미롭죠. 근데 그거 아세요? 빈대가 인스타를 한다는 거죠. 인스타는 그 인스타그램 아니고요. 빈대는 알에서 깨어나서 5번의 인스타를 거쳐 성충이 돼요. 그 인스타가 뭐냐면요, 인스타라는 것은 유충에서 성충으로 가는 과정에서 탈피를 하거든요. 탈피를 하는 그 사이사이에 그 곤충을 인스타라고 그러는데 5단계나 거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스타는 한 1mm 정도 되는데요. 보통 황백색, 미색이고요. 이제 탈피를 거치면서 점점 젓갈색으로 색깔이 좀 짙어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빈대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도망갈 때 보면. 빈대는 날지 못해요. 날개가 퇴화됐고요. 비늘처럼 돼버렸고요. 벼룩처럼 점프도 못해요. 오로지 빨리 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대들은 숨어 있다가 사람이든 숙주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혹은 체온, 응생물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모기도 그렇고 이 피부에서 풍기는 각종 채취, 다양한 휴발성 화물에 이끌려서 이제 숙주를 탐지하고 다가갑니다. 인스타든 성체든 애들은 무조건 피를 빨아야만 돼요. 숨어 있다가 나와서 항상 피를 빨고 가는 거예요. 야, 이 빈대 붙다라는 말이 이거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빈대 붙는 골치 아픈 그런 해충입니다. 빈대가 제일 좋아하는 숙주는 사람이에요. 반려동물을 포함해서 그냥 뭐 배고프면 다 피를 빠니까요. 피를 많이 빨아요. 양계장에 빈대가 아주 좀 많이 한 경우에 이 닭들이 피를 너무 많이 빨려서 빈혈 증세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산란수가 줄어들게 되는, 그 정도로 빈대가 이제 피를 많이 빠는 거죠. 진짜 빈대 붙죠. 불행 중 다행은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피를 워낙 빨고 빨개지고 가렵고 심리적으로도 피로감을 주는 해충이거든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거는 빈대에 심하게 물린 4살 아기의 모습입니다. 아기가 지금 얼마나 좀 힘들었겠어요. 정말 속상하다 못해 화가 날 지경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빈대한테 한번 심하게 물린 적이 있었고요. 피부병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빈대에 많이 물리면 피부병으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빈대는 보통 피를 빨 때만 인체에 머무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우리 인체는 빈대한테는 식당인 셈이죠.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빈대는 빛을 굉장히 싫어해요. 공포증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발굴 때에는 침대 사이든 뭐 가구 사이든 어디 벽 사이든 각종 틈새에 숨어 있다가 어둠이 내리면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특히 사람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는 1시에서 5시 사이 새벽에 쓱 나와서 개걸스럽게
날뛰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피를 빨고 배를 채우고는 은신처로 돌아가는데 이 녀석들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페로몬을 내뿜어요. 같이 모여가는 거죠. 모여 살아요. 같이 모여 살면 얘네가 수분 보존에 도움을 받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얘를 빈대를 잡으려고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잖아요. 얘네가 위협을 받으면 알람, 경보성 페로몬을 방출하는데요.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하대요. 신기하죠? 이 빈대가요, 최적 환경에 있으면, 최적 환경은 한 23도, 그리고 상대 습도 90%, 굉장히 습한 걸 좋아하는 거죠. 여기서 계속적으로 피를 빨 수만 있다면 암컷 빈대는 한 넉 달 반 정도 살면서 매주 5개에서 8개의 알을 낳아요. 이 빈대 수명은 주변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10도 정도가 되잖아요. 10도 정도에서 충분히 피를 빤 이 성충은요, 한 번 피 빨고 10도에 있으면은요, 1년하고도 거의 100일을 더 살 수 있대요. 아마 이거는 동명까지는 아니지만 가만히 좀 이렇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환경이 실제 있을 건 거의 뭐 없을 텐데요. 보통 집이나 호텔 같은 이런 숙박시설에서 알이 깨어나서 첫 번째 유충, 첫 번째 인스타가 되는 데는 9일에서 12일쯤 걸린대요. 5개의 인스타를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이 탈피를 거치면서 성충이 되기까지는 대략 한 2달.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빈대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용 공간, 특히 숙박시설은 이 빈대 물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보이죠.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빈대가 뭐 다른 데 아무 데나 다 갈 수는 있지만 특히 이 숙박시설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지금 빈대가 전국에 출몰하고 서울에까지 출몰하니까 11월 3일부터 서울시는 온라인 빈대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답니다. 빈대 예방 및 발생 시 대응 요령도 공지했는데요. 자, 그 대응 요령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인데요. 예방은 빈대가 있을 거로 의심이 되는 물품은 집에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고 가구나 심지어 낡은 책 같은 거 함부로 가져오지 않게, 갈라진 탐이나 벽지가 손상되어 있으면 메워가지고 아예 서식지 자체를 최대한 없애주는 방법. 식별하는 방법은 이 빈대에 물린 자국은요, 그냥 보면 이게 목인지 찐득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빈대가 물린 자국은 한 군데에 4-5개 이렇게 막 뭉쳐 있으면 빈대에 물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제가 이거 중요한데 청소 확실히 잘해야 되고요. 오염된 침구와 옷은 고온, 스팀, 청소하고 세탁하는 거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관 태운다는 말이 있어요. 비유적으로 손해를 크게 볼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을 없애려고 그냥 막 덤벼드는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만큼 빈대 박멸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말을 만들었겠어요. 옛날에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빈대의 특성을 보세요. 보이지도 않죠. 숨어 있죠. 꾸준히 알 낳고 넉 달 반이나 가서 알을 낳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우리가 이제 이 빈대의 생물적 특성을 아니까 방지할 수 있는데, 단 속담이 비유적으로 이르듯이 무작정 덤벼들면 안 되고요. 과학적으로 아주 용의주도하게 접근해야 돼요. 요즘 빈대는 우리가 사용하는 살충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빈대들은요, 우선 큐티클이죠. 껍데기가 좀 두꺼워지거나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살충제가 잘 일단 안 들어가요. 그리고 살충제가 안에 들어가도 해독하는 해독 효소 체계를 강화했어요. 또 살충제를 분해하는 공생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빈대들은 이 살충제를 분해하는 공생 미생물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는, 기존 살충제가 잘 안 듣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 빈대가 살충제에 내성을 갖게 됐을까,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세균이 항생된 내성을 가지는 거와 비슷해요. 빈대 예를 들게요. 이 빈대가 개체수가 많잖아요. 거기에 다 개성이 다른 빈대가 있어요. 근데 개 중에 하나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냥 우연히. 좀 예를 들어서 껍데기가 두꺼워졌어요. 이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랬는데 돌연변이는 이게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거든요. 하나가 생기면 다른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껍데기가 두꺼워졌는데 살충제를 살포를 하게 되면 다른 애들은 대부분 죽게 되는데 껍데기 두꺼운 애는 살아남게 되잖아요. 근데 이득을 봤죠. 왜? 살충제를 우리가 썼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누가 많아지겠어요? 한 세대가 지나면은 살충제에 내성이 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지겠죠. 근데 계속 같은 살충제를 살포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애가만 남게 돼요? 그렇죠. 그 살충제에 내성 있는 것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빈대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살충제에 상당히 내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보호가 되고 있어요. 화학적인 방법도 서지만 뭐와 같이 병행해야 되냐면 뭐 스팀이라든지 비화학적인 방법을 병행해서 이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넌 끝이야. 사실 이 빈대는 그 물림 그 자체도 괴로워요. 그게 가렵거든요. 아니 모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벌레들한테 물리면 왜 가렵냐? 침을 쏘는 거잖아요. 주사기처럼 딱 빨대를 꽂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피를 빨아들이는데 모기도 그렇고 빈대도 그렇고 피를 빨아들이는데 우리 피가 굳잖아요. 피가 이제 굳지 않게 위해서 이 침도 좀 뱉는데 그 침에는 피를 굳지 않게 하는 단백질 성분들이 있어요. 침에 있는 이런 그 성분에 우리 면역계가 반응을 하죠. 그래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이제 내요. 그럼 히스타민은 그쪽으로 백혈구를 많이 끌어들여요. 백혈구가 오려면은 혈액이 피가 많이 와야죠. 피가 많이 오니까 거기가 어떻게 되죠? 빨개지고 부어오르죠. 그리고 이 히스타민은 그 물린 그 부위에 신경을 자극을 해요. 가려워지죠. 가렵다고 자꾸 긁으면은요, 이거 더 자극을 줘가지고 염증 반응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더 가렵고요. 너무 긁다가 상처 나면 감염 위험도 생기니까 이거 가렵다 긁는 것보다는 이렇게 뭐 톡톡 친다거나 약을 발라서 긁지 않는 게 좋죠. 제가 얼마 전에 애청하고 있는 코코보라 영상을 봤는데 코코가 실제 빈대를 구해다가 물리는 실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잘 안 물리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빈대는 빛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은 데서 물려고 막 조명 켜놓고 찍으려고 하면은 얘는 지금 피를 빠는 게 아니고 얼른 빨리 빛을 피해서 어떤 데로 가고 싶어 하니까 딴 데로 막 가려고 그러죠. 결국 이제 어떻게 돼서 이제 좀 물리긴 물렸는데 그 빈대는 굉장히 배가 고팠었나 봐요. 코코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물렸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것도 가능해요.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약할 수도 있거든요. 모기의 경우도 그래요. 모기에 물렸을 때 아주 심한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지역에 살면서 같은 종류의 모기에 자주 많이 물리면 우리 면역계가 조금 적응이 돼서 반응을 덜 할 수가 있거든요. 신기하죠? 근데 이 빈대에 물리는 거는 이게 뭐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밤에 잘 때 모기는 자꾸 자면 되는데 이거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약도 함부로 뿌릴 수가 없는 게 지금殺虫제 막 뿌려봐야 내성도 있고 너무 많이 뿌리면 그거 우리한테 안 좋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고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이거 이거 퇴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거를 퇴치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설명한 빈대의 생물학적인 특성, 이거를 바탕으로 한번 빈대를 찾고 방지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빈대들이 페로몬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냄새가 아주 고약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놀러가서 숙박시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냄새가 이게 기분 나쁜 아주 그 불쾌한 냄새가 난다 느껴진다면 이미 빈대가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예민한 분이라면 한번 크게 심호흡해서 한번 들여 마셔봐서 냄새가 나나?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일단 감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숨어는 있지만 탈피한 거는 못 치우니까 침대 틈새라든지 하여튼 보면서 이렇게 들춰봐서 탈피한 게 보인다? 그럼 빈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뭉쳐다니기 때문에 똥을 싸거든요.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까만 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거나 가끔씩 그 피도 묻어 있을 수 있어요. 시트에 이런 게 묻어 있고 침대 한번 들춰봐서 까만 아주 작은 커피가루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거 이제 그런 게 있다면 여기 빈대가 있구나 해서 방제를 해야겠죠. 넌 끝이야. 근데 이거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또 기승전 이 기후변화인데요. 살충제 내성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우리 살충제를 써서 얘네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렇게 진화한 건데 빈대가 창궐하는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교류. 다른 지역에서 빈대 유입은 어쩔 수 없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사람뿐 아니고 많은 또 물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충분히 이제 유입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도 이 11월 달에 날개 덥잖아요. 계속 기온이 높으니까 빈대한테는 갈수록 살기가 좋은 환경이 되고 이렇게 가다가 30도 위도 30도 이하에 사는 그런 빈대들 지금 걔네가 위로는 못 올라오는데 이 온난화로 온도가 올라가면 그런 애들까지 만약에 함유가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빈대가 출몰을 했으니 방제를 해야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빈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부디 빈대 예방 및 방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빈대를 발견하거나 그러시면 개인적으로 방제할 일 쓰지 마시고 방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빠른 신고를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빈대를 방제하고 박멸하고 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기 바랍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